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 10단. 윤석열과 한동훈의 싸움쇼가 벌써부터 봉합쇼로 가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봉합은 없다, 이런 소식도 동시에 나오고 있어서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방금 나온 채널A 보도입니다. 윤석열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 부분은 당시 한동훈이 김경률 비대위원을 연단에 불러 서울 마포구 지역에 출마할 것이라는 점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그 지점이다.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은 이렇게 말한 것이다. 낙찰자를 정해놓고 입찰을 하면 그것을 부정입찰이라고 부른다. 한 위원장이 법을 모르는 친구가 아니지 않는가. 이런 식이면 대통령을 뒷배삼아 한 위원장이 당의 주인인 것처럼 줄 세우기 한다는 소문이 맞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도 정말 기가 막힙니다. 당의 주인은 나다 라고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에요. 그리고 한동훈이 당으로 갈 때 윤석열은 이렇게 당부했었다. 선거운동과 공천 문제는 당의 중진들과 잘 상의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공천을 잘 원만하게 하라고, 공정하게 하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었는데 한동훈이 사천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화를 냈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윤석열은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 전달한 대통령실의 뜻이 한 위원장의 무조건 사퇴는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합니다. 그저 사천 논란 등을 해결하기 위해 만난 자리였는데 그 과정에서 한 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대통령 의중을 재차 물어보면서 사퇴라는 표현이 부각되었던 것 같다. 또한 정치권 일각에서 흘러나오는 한동훈 찍어내기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며 윤석열은 한 위원장에 대한 인간적인 애정도 함께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한동훈은 내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후배였다. 내가 오죽하면 신뢰와 지지를 철회한다는 말까지 했겠느냐라며 관계 개선의 여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당무 개입을 했다고 막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지금까지 나왔던 그 많은 얘기들은 다 과장되었고 뻥튀기 되었다는 겁니다. 나 아직 한동훈 신뢰해, 이 얘기죠.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되는 보도가 거의 동시간대에 노컷뉴스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윤석열, 한동훈과 같이 갈 수 없다. 봉합할 수 있는 단계 아니다. 윤석열은 한동훈과 같이 갈 수 없다는 입장이 명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에 한동훈이 버티게 돌입하면서 벌어진 대치가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봉합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한 위원장과 같이 갈 수 없다. 이미 넘어갔는데 다시 봉합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한 위원장이 처음에는 악성 몰카라고 하다가 입장을 바꿨다. 민주당의 주장이 사과로 끝날 게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그 프레임이 아니냐.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건 배신이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김건희 명품백 관련된 입장이 선을 넘었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없다는 겁니다. 특히 김경률의 발언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게 민주당 공격에 빌미를 줬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이렇게 발언했죠. 국민은 항상 옳다고 말한 대통령과 국민의 눈높이를 말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일심동체와 같은 평생 동지다. 그러한 한 비대위원장이 말한 국민 눈높이는 형식적 사과가 아닌 김건희 특검 수용과 수사, 수용이라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이러한 바른 말이 나오게끔 하게 만든 것은 모두 한동훈 때문이라서 같이 갈 수 없다는 거죠. 앞서 전해드린 채널 A의 보도는 오늘 오후 4시 57분에 나왔고 이 노컷뉴스의 보도는 오늘 오후 5시 20분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거의 동시간대에 정반대의 기사가 나온 것은 각각의 취재원이 다르다고 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채널 A는 윤석열 쪽을 취재했던 것이고 노컷뉴스는 김건희 쪽을 취재한 게 아니냐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윤석열이 한동훈과 김건희 사이를 풀어보려고 하는 와중에 아직도 김건희는 열이 많이 받아 있다는 뜻이 됩니다. 오늘 김경률이 이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 그 정도로는 택도 없고 뭔가 더 강한 조치가 한동훈 쪽에서 나와줘야 김건희의 마음이 풀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 나를 지키라는 겁니다. 나를 지키는 소리를 해. 그러면 이 갈등이 끝날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한 거죠. 이런 해석이 맞다면 원래 이게 짜고 치는 갈등쇼가 맞았는데 도중에 김경률이 오바하고 김건희가 거기서 빡쳐서 메시지가 지나치게 세게 나가서 판이 커졌는데 그걸 윤석열이 중재하고 수습하려고 하고 있으나 아직 김건희의 화는 풀리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장성철이나 여권의 빨대가 많은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서 김건희 쪽 얘기를 듣고 원희룡 비대위원장이라던가 하는 김건희발 썰을 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윤석열과 한동훈 간의 싸움은 끝났고 김건희와 한동훈의 개싸움이 남아있다. 그래서 이 상태를 지켜본 대통령실 관계자가 통제 불능 상태라고 했나 봅니다. 윤석열이 어쩔 줄을 몰라 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원래 갈등쇼의 목표는 윤석열과 각을 세우는 한동훈 이미지 만들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한 애정 표현이 나오면서 우리는 여전히 일심동체야. 우리는 하는데 그냥 좀 투닥거린 거야. 이렇게 되면서 각을 만드는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지지층끼리 싸우기나 만들고 원래 목적은 달성하지도 못하고 어쩔 줄 몰라서 그냥 허겁지겁 수습이나 하려는 상황입니다. 진짜 쇼도 못합니다. 애잔합니다. 자, 이 해석은 아직 근거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분명 상반된 메시지가 나오고 있고 공동정권인 것을 감안하면 메시지가 이원화돼서 나올 가능성은 우리가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걱정이 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태영호가 김경률 발언과 비슷한 말을 했기 때문이죠. 윤석열이 김건희와 손잡고 국민들께 용서를 빌어야 한다. 대통령으로서 또 남편으로서 빨리 이런 압력과 고통이 있는 김 여사를 빨리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와 손잡고 국민 앞에 나가서 이번에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실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큰 책임은 대통령인 남편인 저에게 있다고 국민들께 용서를 빌면 어떨까 생각한다. 자, 이 정무적 판단 안 되는 발언을 섣불리 해버렸네요. 자, 여기에 시민들은 태영호의 북송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게 쇼이지만 김건희와 한동훈의 싸움은 실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윤석열은 바지라는 얘기인데 이 통제 불능 상태에서 어떻게 우왕좌왕할지 정말 궁금합니다. 결국 메인 매치가 시작됐다. 다음 뉴스. 어제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오마이뉴스 TV에 나와서 나도 5만원권 현금 따발을 받았다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활비 봉투를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현직에 있건 퇴직을 했건 이상할 정도로 검찰 특활비에 대해서 일제히 침묵을 하고 있다. 말하는 것 자체가 비위나 범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념으로는 검사 동일체이고 상명하복이라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 특수활동비라는 돈이죠. 예를 들어 수사하는 부서에 특활비를 많이 내려주면 이게 무슨 신호라는 건지 압니다. 수사 속도를 더 빨리 해야겠다라거나 구속영장 청구를 해서 성과를 내야겠다는 의미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은 80억가량의 특활비로 해당 수사와 관련된 메시지를 준다는 겁니다. 과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가족 관련 수사에 관련해서 윤석열을 직무 배제시켰지만 특활비를 주면서 무언의 메시지를 줬다는 이성윤 지검장의 증언이 크로스 체크되고 있는 겁니다. 라스뉴스! 오늘 민주당에 인재 영입된 공영훈 전 현대자동차 사장은 왜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저성장 자체가 고통의 원인이 되는 상황으로 바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민주화를 위해서 헌신해 급속한 성장 과정에서 소외됐던 분들에게 공정분배됐고 전반적으로 행복지수를 높이는 성과를 거뒀다. 옛날에 이러한 성과를 만들어낸 민주당 당원이 새로운 혁신 성장 쪽으로 사회적 에너지를 발휘한다면 우리 역사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당에서 그런 부분에 기여하고 싶다. 자, 그러니까 급속한 성장 과정에서 힘의 재분배를 했던 민주당은 저성장 시대에 부의 재분배도 잘할 것이다. 그것을 함께 하고 싶다. 그리고 이런 말도 했습니다. 회사든 노조든 합체해 나가면 윈윈 하는 것이고 뒤떨어지면 서로 잃는 게임이 되는 것이다. 저는 앞으로 혁신적인 경영자와 똑똑한 노조가 만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약한 노조가 아니라 강하고 똑똑한 노조가 필요하고 경영진 역시 옛날 스타일이 아닌 혁신 경영자가 필요하다. 자, 이러한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진 현대차 사장이 민주당에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재명 대표와 회동을 가진 이해찬 대표는 김부겸 전 총리와 만났다고 합니다. 이해찬이라는 든든한 힐러가 이재명 대표를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국힘당은 집안 싸움으로 시끄럽지만 민주당은 안정적으로 총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